저는 오랜 시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보며 나이 들수록 왜 이렇게 자꾸 쓰러질까 하는 질문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전보다 몸이 더 자주 무겁고 이유 없이 어지러우며 속이 자주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약 탓, 나이 탓만 하시지만 정작 응급실에서 보면 약보다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 때문에 위기에 빠진 어르신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냉장고 문을 여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노년기 건강과 식습관을 연구해온 의사이자 이제는 70대를 넘긴 어르신 동료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 비슷한 약 봉투를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한 늙을수록 설탕보다 더 위험해지는 음식 5가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겉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무조건 피하라는 겁주기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들으시고 냉장고를 한번 정리하고 식사법을 조금만 바꾸신다면 석 달 후의 몸이 지금과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자주 어지럽고 소화가 더디고 숨이 차도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넘기십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다 나이 탓일까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50대 이후부터 우리 몸은 서서히 변합니다. 소화력이 떨어지고 간과 콩팥의 해독 능력도 점점 약해집니다. 뇌에서 내려오는 소화 신호마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별탈 없이 견디던 음식도 70대가 넘어가면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독성 찌꺼기를 더 많이 남깁니다. 음식이 장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나쁜 물질들이 혈관으로 조금씩 스며듭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독소가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몸을 주저앉게 만드는 겁니다. 정혜룡 어르신은 77세 은퇴 공무원이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산책을 하시다가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과 구토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실려오셨을 때 혈압도 괜찮았고 혈당도 정상이었으며 심장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건강을 위해 최근 바꾼 몇 가지 식습관이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그분은 텔레비전에서 본 대로 아침마다 생채소 샐러드를 드시기 시작하셨고 저녁에는 통밀빵과 견과류를 챙겨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었지만 몸은 그걸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채소는 섬유질이 많아 장에서 발효되며 가스를 만들어냈고 통밀과 견과류는 소화 효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위장에 부담만 늘렸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인 불편함이 결국 몸 전체를 지치게 만든 겁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버티는 힘이 예전과 달라졌는데 식습관은 그대로였다고요. 그 어르신은 억울해하시면서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려 애썼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셨던 겁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모르고 지나친 것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훨씬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음식만 정리해도 약을 더 늘리지 않고도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준비해서 내가 자주 먹는 음식들을 적어 보십시오. 이후 챕터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본인 목록과 겹치는지 표시해 보면 오늘 영상이 나만을 위한 처방전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감자를 건강식으로 알고 계십니다. 감자는 좋은데 어떤 감자냐가 문제입니다. 특히 싹이 나거나 초록빛이 도는 감자가 70대 이후에는 왜 위험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 싹과 초록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간에서 이 독소를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해독 능력이 떨어져 몸에 남기 쉬운 구조입니다. 배가 아프고 구토가 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손발이 저리고 말이 어눌해지며
심하면 의식까지 떨어지는 신경계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탈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박순옥 어르신은 82세 전업주부이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음식을 아끼며 사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냉장고에 있던 감자를 꺼내 갈비찜을 만드셨습니다. 감자에 싹이 조금 나 있었지만 버리기 아까워 껍질만 벗겨 냄비에 넣으셨습니다. 가족들과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몇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심한 복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체한 줄 알고 소화제를 드셨지만 구토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 화장실을 오가며 고생하시다가 결국 새벽에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상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혈액 검사도 정상이었고 복부 사진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여쭤보니 저녁에 드신 감자가 의심되었습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아껴 쓰며 살아온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분께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깝게 버리지 못한 감자가 몸에는 더 큰 손해였다고요. 감자값이 몇백 원이지만 응급실 한 번 오는 비용과 고통은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그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주저없이 버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아끼는 마음은 참 소중하지만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싹이 난 감자, 초록빛이 도는 감자는 주저하지 말고 바로 버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감자를 살 때는 표면이 매끈하고 단단한 것만 고르십시오. 집에서는 햇빛을 피해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빛을 받으면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독소가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뒤 집에 있는 감자 봉지부터 꺼내 싹이 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조리할 때는 껍질을 두껍게 벗기고 의심되는 부분은 깊게 도려낸 뒤 되도록 삶거나 쪄서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만 드십시오. 감자는 좋은 음식이지만 방법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바쁜 자녀들이 챙겨주는 냉동 저칼로리 도시락, 냉동 볶음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칼로리가 낮으니 살도 안 찌고 좋겠지요? 하지만 그 안에 숨은 또 다른 숫자, 바로 나트륨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포장지 뒷면을 보시면 나트륨 양이 하루 권장량의 2배에서 3배에 이르는 제품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짠맛을 느끼는 혀의 세포가 줄어들어 실제보다 덜 짜게 느낍니다. 그 결과 조용한 짠맛 과다 섭취가 되는 겁니다. 혈관은 매일 조금씩 굳어지고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며 콩팥은 과부하에 걸립니다. 서대철 어르신은 74세 은퇴 택시 기사이셨습니다. 요리를 잘 못하는 그분은 1년 넘게 냉동 저칼로리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해 오셨습니다. 혼자 살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었고 칼로리도 낮으니 건강에도 좋을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실제로 체중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부터 발과 얼굴이 자주 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퉁퉁 붓고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패였습니다. 혈압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아 드셨지만 약을 늘려도 혈압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140에서 150을 오가던 혈압이 어느새 160을 넘기 시작했고 어지럼증도 자주 느끼셨습니다. 그분이 병원을 찾았을 때 저는 먼저 식단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루에 드시는 냉동식품을 확인해 보니 아침 도시락 하나에 나트륨이 1200mg, 저녁 볶음밥 하나에 1500mg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루 두 끼만 먹어도 2700mg을 넘었고 이는 하루 권장량인 2000mg을 훨씬 초과하는 양이었습니다. 칼로리는 낮지만 나트륨은 매우 높은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제안했습니다. 냉동식품을 완전히 끊을 순 없으니 일단 횟수를 줄여보자고요. 그리고 나트륨이 낮은 반찬을 직접 만들어 작은 통에 나눠 냉동해 두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서 나물 몇 가지,
조림 한두 가지를 만들어 두면 평일에는 그걸 꺼내 데우기만 하면 됩니다.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붓기가 빠지기 시작했고 혈압도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약을 늘리지 않아도 130대로 유지되었고 어지럼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이제 주말마다 반찬을 만드는 게 일상이 되었고 냉동식품은 정말 바쁠 때만 가끔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냉동식품을 무조건 끊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하지만 나트륨을 기준으로 골라야 합니다. 나트륨 500mg 이하를 하나의 안전선으로 두십시오. 저염 표시만 믿지 마시고 실제 숫자를 꼭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주말에 시간이 될 때 나물이나 볶음, 조림 반찬을 조금씩 만들어 작은 통에 나누어 냉동해 두십시오. 나트륨을 확 줄이면서도 간편함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동식품을 드셔야 할 때는 물 한 컵을 더 마시십시오. 그리고 다음 끼니에는 바나나나 토마토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곁들이십시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작은 실천이 혈관을 지킵니다. 텔레비전과 유튜브를 따라 아침마다 생마늘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혈관 청소한다고 드셨는데 정작 위가 먼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을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마늘에 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얇아진 위 점막에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침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국수, 떡, 빵 같은 뭉친 음식들이 잘게 부서지지 못한 채 위로 넘어가면 체함과 소화불량을 반복시킵니다. 혹시 요즘 속이 자주 쓰리고 더부룩하지 않으신가요? 윤상호 어르신은 79세 은퇴 교사이셨습니다. 그분은 5년째 아침 공복에 생마늘 2쪽을 드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혈관에 좋다고 해서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점심에는 국수를 즐겨 드셨고 저녁에는 떡국을 자주 끓여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식사 후에도 배가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왔습니다. 밤에는 속이 쓰려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일시적으로만 나아질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으셨고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위 점막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궤양까지는 아니었지만 곳곳에 염증이 있었고 점막이 얇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최근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아침 공복에 생마늘을 드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원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점심과 저녁에 국수와 떡을 자주 드신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니 위가 왜 힘들어하는지 확실해졌습니다. 생마늘은 공복에 먹으면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위 점막이 얇아져서 젊을 때보다 자극에 훨씬 민감해집니다. 거기에 국수와 떡은 침과 충분히 섞이지 않은 채 목구멍을 넘어가기 쉽습니다. 침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제대로 씹지 못하면 큰 덩어리가 위에 들어가 소화가 더뎌집니다. 저는 그분께 방법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생마늘을 공복에 생으로 드시지 말고 식사 후에 익혀서 반쪽만 드셔보라고 했습니다. 국수와 떡은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더 오래 끓여 부드럽게 만든 뒤 국물이나 따뜻한 차와 함께 천천히 오래 씹어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속쓰림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배가 훨씬 편안해졌고 밤에도 잘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림도 줄었고 식사가 즐거워졌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음식을 잘못 먹고 있었다니 몰랐다면 계속 고생했을 거라고요. 같은 마늘, 같은 국수라도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 들면 음식의 질뿐 아니라 방식과 속도가 약이 됩니다. 생마늘은 공복에 생으로 먹지 마시고 식사 후 익힌 상태로 반쪽 정도만 드셔보십시오. 국수, 떡, 빵은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더 오래 끓여 부드럽게 만든 뒤
국물이나 따뜻한 차와 함께 천천히 오래 씹어서 드십시오. 위가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사과, 양파, 콩, 통밀빵처럼 건강식으로 알려진 음식들 때문에 오히려 배가 늘 불편해진 어르신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왜 배는 더 아프고 화장실은 더 자주 가게 될까요? 포드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려운 용어지만 쉽게 풀면 장에서 발효가 잘 되는 당류를 말합니다. 사과, 배, 수박, 양파, 마늘, 콩, 밀가루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음식들이 장에서 잘 분해되지만 나이가 들면 장에서 잘 분해되지 못하고 가스를 만들고 설사를 부릅니다. 또 뇌가 늙으면 장 운동을 조절하는 신호도 약해집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가 장에 오래 머물며 독성 물질과 염증을 일으킵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며 온종일 배가 불편해집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외출도 부담스럽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됩니다. 이정희 어르신은 83세 은퇴 재봉사이셨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사과 한 개를 드셨고 점심에는 양파를 듬뿍 넣은 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콩을 삶아 드시거나 통밀빵을 드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이런 음식들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드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배에 가스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방귀가 자주 나오고 설사가 반복되었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야 했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도 화장실 걱정에 취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큰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대장 내시경도 괜찮았고 혈액 검사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었고 외출은 꼭 필요할 때만 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오셨을 때 저는 식단을 자세히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드신 음식들이 실은 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포드맵 식품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사과 대신 바나나나 포도를, 양파 대신 당근이나 호박을, 콩 대신 부드러운 생선이나 두부를, 통밀빵 대신 흰쌀밥을 드셔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건강식을 줄이라니 이해가 안 되셨던 겁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배에 가스가 덜 차고 설사가 멈췄습니다. 화장실을 급하게 가는 일도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 어르신은 다시 시장도 보고 친구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게 오셔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삶이 달라질 줄 몰랐다고요. 위, 장, 뇌를 동시에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위험 음식을 줄이는 겁니다. 포드맵이 높은 음식의 양을 반으로 줄이십시오. 둘째, 소화 쉬운 음식을 늘리는 겁니다. 쌀밥, 감자, 당근, 시금치, 부드러운 생선 중심으로 드십시오. 셋째,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저녁을 이른 시간에 가볍게 먹고 잠자기 전 3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뇌와 장 모두 편안해집니다. 오늘부터 3개월만 사과, 양파, 콩, 밀가루 음식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쌀, 감자, 야채, 부드러운 생선 중심으로 식단을 바꿔보십시오. 변화가 있다면 달력에 배가 편해진 날, 붓기가 빠진 날, 잠이 잘 온 날을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몸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쌍난 감자, 냉동 저칼로리 가공식품, 생마늘, 뭉친 음식, 포드맵 식품까지 5가지 음식과 그 먹는 방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젊을 땐 약이던 음식이 나이가 들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못 먹은 걸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저 역시 뒤늦게 깨닫고 나서 제 식습관을 바꿨고 지금이 가장 몸이 편안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냉장고에 있는 감자, 냉동식품, 떡,
빵, 자주 먹는 과일과 반찬을 한 번만 천천히 바라봐 주십시오.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있다면 양을 줄이거나 버리거나 조리법을 바꾸는 작은 결심을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이 채널은 여러분께 잔소리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나이 들어가는 동지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본인의 경험과 변화,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